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어제 시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는데 녹음이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관련된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시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계좌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더 담을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어제는 코스닥 기준으로 역사적인 하락수가 제일 많았었던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, 오늘은 반대로 또 그 하락했었던 만큼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성공이 된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 보시면 1500개 정도 종목 중에 거의 한 1300개가 올랐고 한 200개가 정도가 빠졌다, 하락을 했다. 코스피는 한 900개 종목 중에 720개 정도 종목이 올랐고요, 180개 정도 종목이 떨어졌다. 그래서 대부분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수준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어제 그 CPI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. 근데 예상치를 어느 정도 예상치를 뭐 상회하거나 하회를 하진 않았고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CPI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낮게, 금리를 최대한 낮게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CPI가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하면 금리를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근데 CPI는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,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상당히 좀 낮게 0.25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완전하게 이제 금리가 인상이 인상 관련된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죠.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.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, 빅 스텝을 할 거냐, 결국에는 올리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것이냐,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, 이제 그때까지는 시장 자체는 누누이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뚜렷한 하락도 그렇다고 뚜렷한 상승도 아닌 가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시점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흐름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흐름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하락으로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어제는 컸었죠. 근데 오늘 되레 이제 이렇게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상승세가 완전하게 꺾이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,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딘 흐름이다. 근데 이 흐름이 이제 고른 상승이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제 편중되어 있는 상승이라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. 특히나 최근에
이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 종목이죠. 바로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그룹주들인데, 에코프로 그룹을 한번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2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했다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큰데, 시가총액 큰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에 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.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 자체가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수급이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, 이게 건전한 그런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그런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됐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방향 자체가 잡혀 있는 흐름은 아니고, 그게 수급이 집중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가는 쪽만 계속 가고 못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못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수 자체는 별로다. 그리고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되레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뭐 시가보다는 높게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뭐 플러스 1.3%로 마감이 됐지만,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.4%로 하락을 했다는 말이죠. 뭐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결국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냐면, 이게 어느 시점이 또 저점이다, 어느 시점이 마지막 저점이다 라고 말하기가 또 애매한 흐름이죠.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SVB 관련된 부분이잖아요.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, 뭐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거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먼저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최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만약에 혹시라도 최악을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, 어제 흐름으로만 보면 만약에 이제 CPI가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하면 또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. 그러면 한 750, 뭐 그 흐름 밑으로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, 오늘 이제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. 이제 이 최근에 박스권이라고 했었던 흐름이 770이랑 800 정도 선이었는데, 어제 그 흐름이 완전 깨졌죠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저점을 또 갱신할 수도 있다. 그러면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50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? 그러면 뭐 700,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매수를 지금 단행을 하는 거는 뭐 분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딱 정해놓은 가격선까지 빠졌을 때 뭐 한 10% 내지 20%, 그리고
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게 저점이다라고 맞추지를 못해요. 그리고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,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추가적인 종목, 만약에 좋은 종목인데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진짜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뭐 한 700선까지도 뭐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의 흐름으로만 보면 일단은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유효하다. 아직까지는 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피도 박스권 흐름이 2500에서 2400, 350 정도, 400이었죠. 근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2400에서 2500에 대한 박스권이 이제 이탈이 된 흐름이고, 오늘 뭐 400 이상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박스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봤지만, 이 박스권을 다시 안착을 못했잖아요. 그러면 박스가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럼 이렇게 좀 커졌다. 그러면 한 2350에서 2500포인트 정도 선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. 역시나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은 게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만,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 BM 쪽,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매기가 몰린 거, 그리고 테마성 흐름으로도 2차 전지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, 부품, 장비 뭐 이런 쪽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, 또 폐 관련된 부분도, 폐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연결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,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테마성으로 보면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다. 근데 테마성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정도면 저는 이제 3월 15일 감사 보고서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, 사업 보고서 나오는 시점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이제 그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들도 나올 거고, 그리고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은 그룹 자체 종목의 대주주 비중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또 인수를 하려고 누가 모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분, 왜 그러면 지분이 원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. 그래서 너무 이쪽 뭐,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친 세력들이 쇼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. 이번 주 초에 나왔기 때문에, 저번 주에 나왔죠. 저번 주에 나오면서 또 올라가서 근데 너무 좀 과열이긴 합니다. 예. 과열이다. 비이상적이다. 이성적이다. 예. 라고 볼 수 있어서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종목에 대한 부분 비중을 이렇게 뭐 채우든지 줄이든지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, 지수 밴드를 생각을 하고,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언제가 저점이다라고 확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아직까지는 애매한 시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밴드 자체가 좀 커졌다 라는 부분과,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대응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성공 투자 하시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